지난 50년 동안의 여성 노동자의 어떤 사고와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한번 간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이 자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성 고용이 양적으로는 증가를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적은 숫자이고요. 그런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졌고 그것은 아무래도 비정규직으로 많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시휴직자, 이런 불안전 취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오히려 제조업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정부의 총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지만 그 부분은 20%대로 안정적이었고 서비스업이 과거에서 40%에서 지금 현재 60%까지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 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여성보다 높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 그러니까 여성은 본인이 일한 것보다 적절한 임금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통계 수치가 남성 노동자들보다 많은 표를 세봤는데 산업별 그 정리된 거 빼고 딱 3개 있더라고요. 비경제 활동이고 무급가족 종사자, 그다음에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그러니까 나머지 뭐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남성들이 높고 노동 시간 마찬가지고 임금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김난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성들이 저임금으로 오랫동안 항상 남성들 밑에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이 얘기의 시작은 왜 그냥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여성 노동운동이라는 말을 쓰는가. 그냥 노동운동이라고만 하면 그 속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성이라든가 어떤 목표를 가졌었나 또 어떤 성과를 가졌었나가 그냥 묻어가고 그냥 약간 폄훼되고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리고 아직도 여성 노동자의 과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노동운동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법은 여성 노동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마디로 먼저 답을 드리면 법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한테는 법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호할 수 있는, 나중에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전태일 사후에 회개한 지식인과 종교단체가 열심히 해서 그 여성 노동자들 조직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주 절대 아니다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원단체의 역할을 한 거지 그분들이 주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한 건 결국은 여성 노동자들 스스로의 조직과 힘이었다. 이제 새롭게 우리가 갖게 되는 과제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채용차별,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은 왜 저평가되나,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왜 많나 이런 모든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간제 노동 이런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번째는 여성이 일하는 일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갑질, 폭력, 성희롱 없는 안전한 그리고 고용 불안 없는 이렇게 만들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게 엄청난 돌봄 수요가 생긴 거잖아요. 그 돌봄을 여성들이 독박 돌봄을 하게 됐다. 바로 이 시기가 또 저희에게 이거 위기인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이렇게 주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보여줬듯이 여성이 스스로 조직하고 더 많이 단결하고 그 다음에 연대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릴 건 3가지인데요. 하나는 2가지 가치관에 관한 간단한 의견이고요. 둘째, 제1세대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대에 살았던 그 여성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한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0년, 70년대에 한국 노총과 여성 활동에 대한 그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김남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로 본 여성노동 50년은 여성노동 현황과 위상을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의 차별 개선이 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자료로. 물론 OECD국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지만 어쨌든 70년대부터 2019년 그 사이에 일정하게
개선되고 있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성의 고용률이 35세에서 39세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 70년 대비해서 2019년의 그 지표에서 눈에 띄는 게 전체 무급 가족 종사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68.4%에서 2019년도에 86.7%로 18.3%가 높고 퍼센트 포인트가 높고 계속 8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여성 노동에 갖는 함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둘째 이제 발제문 전태일로부터 50년인데요.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발제문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1세대 여성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보면 함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태일 열사의 풀빵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차비를 앞에서 시가들에게 풀빵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고 나눔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시장 노동자의 80% 이상은 여성 노동자였고 또 평화시장의 시대였고 청계피부 노동조합 간부였던 신순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태일 평전은 불쌍한 여성으로 묘사된 그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기록은 아니다. 불쌍한 힘없는 여공이었던 그녀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 느꼈던 자부심, 자립심, 삶의 애환과 희노애락과 같은 모습을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태일 편전은 전태일 열사를 중심으로 씌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극도로서의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내었으며 어떻게 가족들을 부양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고달픔과 동시에 자부심과 독립심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대건 오늘날이건 투쟁하는 주체로서 여성 노동자 운동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라면 여기에 주체성과 당당함이 추가된다.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획득한다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70년대도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성차별을 당하고 비정규직이어서 또 당하는 차별과 배제. 결국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과 배제에 맞서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존중을 획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조직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단화된 투쟁의 경험은 내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면서 동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7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의 경험과 2020년의 경험은 다르지 않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조를 하면서 우리 권리를 알게 되고 할 말을 하게 됐지. 그것은 아마 스스로를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계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중을 요구하고 획득해가는 과정, 우리가 사람임을 외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여성운동은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늘 자들의 문제가 아니었고 여성 노동운동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여성 문제를 주도해서 나가는 우리 흔히 말해서 선지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여성 노동의 문제를 자기 문제화하지 않고 객관화하거나 나 보살피는 문제 정도로 해왔다. 여성 노동의 문제가 핵심적인 여성 운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성의 지위 양상이나 근본적인 여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제가 30, 40년 듣는 거예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라고 하는 건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 속에 있는 문제이지 절대로 우리 자신이 못나거나 모자라거나 그리고 남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현실을 좀 바꿔 나가는 게 조금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